어제 이어 오늘 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총리로 복직한 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장 진행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기관 국회를 모욕하는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지적. 이에 대해서 정면 반박은 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이 인정은 아니다라는 같은 구성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불편하고 마땅치 않습니다. 정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입법 구성원 아닙니까? 입법부 구성 생각이 어떤지 알고서도 총리 후보 지명을 했던 것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 영달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정 후보자는 어떤 미안함이나 어떤 송구함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연말 벌어진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들과 같다는 생각을 노출했습니다. 예산안을 예산 부수 법안들보다 먼저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면서 과거 탓, 남 탓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나쁜 선례가 하나 있으니까 이번에 나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별명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옛날에도 그랬다. 미래는 없이 오직 과거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소위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고작 이겁니다. 정 후보자는 위헌선거법안, 위헌공수처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다수결 원리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 심선정박 플러스 1, 4 플러스 1의 횡포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겁니다. 정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인데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가족, 지인들과 억대의 채권 채무를 이용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차용증 안 썼다. 가족들한테는 무이자로, 지인들한테는 현금으로 이자를 주고받았다.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뻔뻔함을 내보였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라면 귀감을 보여야 하는데도 정 후보자는 이 정권의 다른 여느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도 가관입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달입니다. 문 의장이 정권의 신여임을 그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의장께 충고합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문 의장의 모든 언행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에 눈이 멀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국회의적을 갖고 있는 장관은 정세균 후보자를 포함해서 모두 6명입니다. 총리 후보부터 선거관리의 중책을 맡은 법무장관, 행안장관, 18세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교육부 장관, 부동산 폭등의 주범 국토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장관, 이렇게 6명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진된 내각에 무슨 선거 중립 내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진정 선거 중립 의지가 있다면 총리가 되려는 정세균 후보자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장관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판을 의결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고 친문 범죄의 보호처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석 감찰 중단, 우리들 병원 대출 비리, 이 3대 국정농단 게이트가 열릴수록 대통령이 몸통으로 떠오르자 더욱 검찰을 압박해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관련 수사를 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체한다면 그것은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문정권이 하지 않고 있는 일 중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 일입니다. 문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무려 40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닥치고 공수처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서두르는 의도가 정권 보용이었던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자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은 귀한 청년 인재 2분을 모시는 환영식을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대표, 그리고 체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앞장선 김은희 코치, 이 2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성호 대표는 아시다시피 2018년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대받아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설립되게 되어 있는 인권센터조차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 영입 인사 중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비리를 관행이었다고 두둔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도로남불에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20대들의 아픈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인사의 경우에는 조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당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재,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삼고초려해 나갈 것입니다. 인재 영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수 대통합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당의 보수 대통합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당은 일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힘을 합치고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은
좌파 영구집권 기도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북한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아전인 수격의 자화자찬,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 노름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 아마 야당의 쓴소리는 안 들어도 북한의 평가니까 대통령은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북한 얘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자화자찬 신년 기자회견에 온 언론사의 전파가 낭비됐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1야당에 대한 반론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